73세 윤말순의 하루는 새벽 4시 30분에 시작된다. 알람도 필요 없다. 몸이 먼저 깨는 것이다. 50년 넘게 누군가를 먼저 챙기며 살아온 습관은 이제 뼛속까지 박혀 있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허리를 펴는데 허리가 뻐근하게 아프다. 어젯밤 손자 빨래를 너무 많이 빨아서 그런가. 말수는 낡은 슬리퍼를 끌며 부엌으로 향했다. 아들, 며느리, 고등학생 손자까지 사는 4인 가족의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아휴, 몸이 말을 안 듣네. 찜통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을 풀어내며 말수는 혼잣말을 했다. 손목이 시큰거렸다. 어제 설거지를 3번이나 했더니 관절이 욱신거렸다. 그래도 참았다. 누가 들으면 또 나이 탓만 하신다고 할 테니까. 냉장고를 열어 반찬통을 꺼내며 말수는 한숨을 쉬었다. 어제 만들어둔 시금치 나물, 김치찌개, 계란말이 메뉴가 늘 비슷했다. 손자는 고기만 찾고 며느리는 매일 새로운 반찬을 원했지만 말순의 체력으로는 이게 한계였다. 아침 6시가 되자 하나둘 가족들이 나타났다. 가장 먼저 나온 건 며느리였다. 화장을 반쯤 한 얼굴로 부엌으로 들어온 며느리는 상을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어머니, 오늘 반찬 또 이거예요? 애들이 질린다잖아요. 어제도 시금치였고. 말수는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작게 대답했다. 미안하이. 몸이 좀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으면 미리 말씀을 하시든가. 제가 준비했을 텐데. 에휴. 며느리의 말투는 늘 그랬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이지만 속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요즘 들어 며느리는 말순을 사람이 아니라 무료 가정부처럼 대했다. 이어서 아들이 나타났다. 피곤한 얼굴로 상에 앉으며 말순을 보지도 않았다. 밥 됐어요? 앉아라. 말순은 아들에게 국그릇을 내밀었다. 아들은 스마트폰을 보며 밥을 떠먹기 시작했다. 말순 쪽으로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늘 피곤하다는 핑계로 말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손자가 나타났다. 교복을 주섬주섬 입으며 상에 앉더니 이어폰을 낀 채 밥을 먹었다. 인사도 없었다. 말순이 먼저 말을 걸었다. 준호야, 밥 많이 먹어라. 학교 가면 배고프잖아. 손자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그저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다. 말순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저 아이도 이젠 할머니를 사람으로 안 보는구나. 20분 뒤 가족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며느리는 가방을 챙기며 현관으로 향했고 아들은 넥타이를 매며 따라갔다. 손자는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할머니 저녁 늦을 거예요. 학원 가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문이 닫혔다. 텅 빈 집에 말씀만 남았다. 아무도 잘 먹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수고하셨어요라고 하지 않았다. 그저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 학교와 회사로 사라질 뿐이었다. 말수는 조용히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기름기 묻은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다. 손을 담그는 순간 찬물이 손목을 파고들었다. 허리를 굽히고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말수는 그릇을 닦다 말고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부엌 창으로 들어왔다. 세상은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런데 말순의 세상은 왜 이렇게 어두운 걸까? 말순은 굳은 허리를 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오후 말순은 방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다. 아침 설거지를 마치고 점심 준비를 하고 청소를 하고 나니 오후 2시가 넘어 있었다. 허리는 더 아팠지만 쉴 틈이 없었다. 손자 교복 세탁, 며느리 블라우스 다림질, 아들 양말 정리 끝이 없었다. 말수는 방문을 살짝 열어둔 채 빨래를 개고 있었다. 그때였다. 거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화 통화를 하는 듯 했다. 언니, 나 진짜 못 살겠어.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다니까. 말순의 손이 멈췄다. 빨래를 개던 손에서 힘이 빠졌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다. 아침마다 똑같은 반찬이지. 집안일은 대충대충 하시지. 그러면서 몸이 아프다고 누워만 계시잖아.
솔직히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시어머니 모시려고 사는 거야? 말수는 숨을 죽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서 말인데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우리 집 근처에 괜찮은 데 있더라고.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면 된대. 그게 어머니한테도 나을 것 같아. 거기 가시면 친구들도 생기고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잖아. 말수는 빨래를 꽉 움켜쥐었다. 손이 떨렸다. 전화가 끊어지고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이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다. 며느리가 반갑게 맞이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왔어? 우리 좀 얘기해야 할 게 있어. 무슨 일인데?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말수는 방문 틈으로 숨죽여 들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솔직히 말하면 우리 더 이상 못 모셔. 어머니 때문에 생활비도 늘고 나도 일해야 하는데 집안일 다 제가 해야 하고 요양원 알아보자. 아들은 한참 침묵했다. 말수는 숨을 참았다. 제발 제발 아들이 반대해 주기를 바랐다. 엄마를 어떻게 요양원에 보내 그렇게 말해 주기를. 그런데 아들의 대답은 달랐다. 근데 어머니 연금이랑 적금 있잖아. 그거 우리가 관리해야 하잖아. 바로 보내긴 좀 그렇지 않나? 말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연금? 적금? 그게 중요한 거였나? 며느리가 빠르게 말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연금 먼저 우리가 가져올 방법부터 생각해보자니까. 어머니 명의로 된 거 다 우리한테 자동이체 걸어놓고 그 다음에 요양원 보내면 되잖아. 그게 가능해? 어머니가 동의 안 하시면. 어머니가 뭘 알아? 은행 가서 우리가 대신 처리한다고 하면 돼. 어르신들 금융거래 잘 모르시잖아. 나중에 물으시면 생활비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면 되고. 말순의 손에서 수건이 떨어졌다. 바닥에 툭 소리가 났지만 거실의 두 사람은 듣지 못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그들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었다. 비용이었다. 짐이었다. 관리해야 할 골칫거리였다. 말수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다. 침대에 털썩 앉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평생을 이 집안을 위해 살았다. 아들을 낳아 키우고 며느리를 받아들였고 손자를 돌봤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 내 돈도 쓰지 않고 아껴가며 살았다. 그런데 이게 보답이란 말인가? 요양원에 보낸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말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며느리가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저녁 드세요. 말수는 눈물을 닦고 억지로 목소리를 냈다. 나간다. 식탁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아무도 말순을 보지 않았다. 아들은 TV를 보고 며느리는 스마트폰을 만지고 손자는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 말순은 밥을 떠먹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밥알이 모래처럼 거칠게 느껴졌다. 그날 밤 말순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새벽이 되어도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처럼 밥을 차렸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다. 가족들이 출근하고 등교한 뒤 말수는 설거지를 대충 끝내고 외출 준비를 했다. 오늘은 나가야겠다. 말수는 오래된 가디건을 걸치고 집을 나섰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않았다. 그저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숨이 막혀서 견딜 수가 없었다. 동네를 천천히 걸었다. 평소에는 장을 보러 갈 때나 병원 갈 때만 나왔던 길이었다. 오늘은 목적 없이 걷는 게 이상하게 자유로웠다. 1시간쯤 걸었을까? 말수는 동사무소 앞 벤치에 앉았다. 다리가 아팠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봤다.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고 지나갔다. 학생들이 웃으며 걸어갔다. 노인 부부가 손을 잡고 산책을 했다. 저 사람들은 다들 행복해 보이네. 말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때였다. 동사무소 게시판에 붙은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다.
노인복지센터 무료 상담 마이너스 법률 재정주거 지원 가능. 말수는 천천히 일어나 안내문을 자세히 읽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상담 가능. 예약 없이 방문 가능. 오늘이 목요일이네. 말수는 주소를 확인하고 복지센터로 향했다. 걸어서 15분 거리였다. 낡은 3층 건물이었지만 입구는 깨끗했다. 자동문이 열리며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다. 어서 오세요. 안내 데스크에 앉은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었다. 말수는 어색하게 목례를 했다. 저기 상담 받으러 왔는데요. 네, 2층 상담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지금 상담사님 계세요. 말수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다. 2층 복도 끝에 상담실이라는 팻말이 보였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30대로 보이는 여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쓴 모습이 믿음직스러웠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담사 최은영이에요. 편하게 앉으세요. 말수는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은영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말수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다. 73년을 살면서 남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거의 없었다. 은영은 기다려주었다.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저 며느리한테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말은 멈추지 않았다. 새벽부터 밤까지 하는 집안일, 감사 인사 한마디 없는 가족들,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 아들의 무관심, 손자의 무시. 그리고 어제 우연히 들은 그 대화. 요양원에 보낸답니다. 그것도 제 연금 가져가고 나서. 말수는 말을 하다가 목이 메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평생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들이 터져나왔다. 은영은 조용히 티슈를 건네며 말순의 손을 잡았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한마디에 말수는 더 울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지 처음 알았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말수는 진정했다. 은영은 말순의 이야기를 꼼꼼히 기록했다. 어르신,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은영은 말순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연금 계좌는 어르신 동의 없이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어르신 모르게 자동이체를 걸었다면 그건 불법이에요. 말수는 눈을 크게 떴다. 그래요? 우리 며느리가 제 통장 갖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예요. 본인 통장은 본인이 관리해야 해요. 그리고 요양원도 어르신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도 강제로 보낼 수 없어요. 어르신한테 선택권이 있어요. 말수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선택권? 내가?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요? 그럼요. 어르신 삶은 어르신 거니까요. 아무도 어르신 인생을 대신 결정할 수 없어요. 말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73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존중이었다. 누군가 나를 한 사람으로 결정권을 가진 어른으로 대해준다는 게 이렇게 감동적인 일인지 몰랐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은행 가서 통장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법률 상담도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말수는 복지센터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오늘따라 하늘이 유난히 푸르고 넓어 보였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오늘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가족들 아침 준비를 마치고 모두 집을 나서자마자 말순도 외출 준비를 했다. 오늘은 내가 나를 위해 움직이는 날이요. 말수는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다. 오래된 베이지색 재킷과 검정 바지.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 보였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해 보이고 싶었다. 은행은 집에서 버스로 2정거장 거리에 있었다. 말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은행 문을 열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어제 최은영 상담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어르신 삶은 어르신 거예요. 73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말수는 천천히 창구로 걸어갔다. 젊은 남자 직원이 웃으며 맞았다. 어떻게 오셨어요? 제 연금 통장 좀 확인해 주시오. 말수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사실 이 통장을 말순이 직접 가지고 있는 건 오늘이 처음이었다. 어제 며느리 몰래 서랍에서 꺼내온 것이었다. 직원은 통장을 받아 컴퓨터에 입력했다. 잠시만요. 거래 내역 출력해 드릴게요.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오기 시작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말수는 출력된 종이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한 줄씩 읽어 내려가다가 손이 멈췄다. 자동이체 마이너스 김미 경며느리 카드 결제 50만 원. 자동이체 마이너스 윤재현 아들 휴대폰 요금 12만 원. 자동이체 마이너스 윤준호 손자 학원비 80만 원. 자동이체 마이너스 생활비 계좌이체 100만 원. 매달 200만 원이 넘는 돈이 말순 모르게 빠져나가고 있었다. 말순의 연금은 월 150만 원이었다. 부족한 돈은 말순명의 적금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런 건 제 동의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배신감 때문이었다.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원래는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족분이 통장을 가지고 계셔서 자동이체를 걸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싹 다 해제해 주시오. 말순은 단호하게 말했다.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봤다. 전부요? 가족분들과 상의는? 상의 안 합니다. 내 돈이요. 내가 관리할 겁니다. 지금 당장 해제해 주시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신분증 확인 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10분 뒤 모든 자동이체가 해제되었다. 말수는 새로 발급받은 통장 정리 내역서를 받아들었다. 그 순간 가슴이 시원했다. 연금은 앞으로 제가 직접 관리할 겁니다. 통장도 제가 갖고 있을 거고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은행을 나서며 말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햇살이 따사로웠다. 다음 목적지는 부동산이었다. 말수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다. 어서 오세요. 중년의 부동산 중개인이 반갑게 맞았다. 저 제 명의로 된 집이 하나 있는데요. 시골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어디에 있으신데요? 말수는 주소를 말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살던 시골집이었다. 아들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서울로 올라온 뒤로는 비어있는 집이었다. 중개인은 컴퓨터로 검색했다. 아, 여기요. 요즘 귀촌붐이 일어서 시골 집값이 좀 올랐어요. 대략 1억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억이요? 말수는 깜짝 놀랐다. 그렇게 큰 돈인 줄 몰랐다. 네, 땅도 200평 정도 되고 집도 수리하면 살만하다고 나와 있네요. 매물로 내놓으시겠어요? 예, 부탁드립니다. 말수는 서류에 사인을 했다.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이름을 썼다. 마지막 목적지는 시민센터였다. 복지센터 최은영 상담사가 알려준 무료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다. 어르신, 어떤 상담을 원하세요? 변호사는 40대 남자였다. 편안한 인상이었다. 말수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다. 가족의 요양원 계획, 연금 착취, 그리고 오늘 은행에서 한 일까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어르신이 잘하셨어요. 어르신 재산은 전부 어르신 겁니다. 자녀가 사용하는 건 도움이 아니라 허락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제가 집을 나가도 되는 겁니까? 물론이죠. 어르신은 성인이고 본인 의사대로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가족이라도 어르신을 강제로 붙잡을 수 없어요. 말수는 그 말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저녁 무렵 말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저녁을 먹고 있었다.
말수는 그들을 보며 조용히 결심했다. 여기서 더 살면 나는 없어지겠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그날 밤 말수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다. 그날 이후로 말수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하고 밥을 차렸지만 속으로는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 준비는 이미 끝났다. 은행에서 자동이체를 모두 해제했고 통장도 말순이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며느리가 통장이 없어진 걸 눈치챘는지 서랍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말순은 모른 척했다. 어머니, 통장 어디 있어요? 며느리가 방문을 열고 물었다. 은행에 맡겼어. 네? 왜요? 제가 관리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이제 내가 직접 할래. 말수는 짧게 대답하고 빨래를 개는 척했다. 며느리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이틀 뒤 말수는 복지센터를 다시 찾았다. 최은영 상담사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르신 어떻게 지내셨어요? 은행 다녀왔어요. 자동이체 다 해제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말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집을 나가고 싶어요. 근디 갈 데가 없어서. 은영은 자료를 꺼내며 설명했다. 혼자 사실 수 있는 임대주택도 있고 노인 공동생활 가정도 있어요. 아니면 지인 집에 잠시 머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지인이라. 말수는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다. 시장에서 알게 된 박점래 할머니였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는 분인데 가끔 시장에서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었다. 시장에 아는 할매가 하나 있긴 한디 패 끼치는 거 아닐까요? 한번 여쭤보세요. 의외로 혼자 사시는 분들은 같이 지낼 사람을 반기시기도 해요. 말수는 용기를 내서 그날 오후 시장으로 갔다. 점례 할머니는 평소처럼 채소 가게 앞에 앉아 계셨다. 말순이 아녀. 오랜만이네. 점례 언니, 저 좀 여쭤볼 게 있어요. 말수는 점례를 구석진 곳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점례는 말순의 손을 꽉 잡았다. 이 사람아, 그런 일을 혼자 겪고 있었어? 당장 우리 집으로 와. 나도 혼자 사는데 심심했어. 근디 패가. 무슨 패야? 우리 나이에 함께 있으면 서로 힘이 되지. 방도 2개 있고 월세도 내가 내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 말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가족이 아닌 남인 게 서러웠다. 고마워요, 언니. 고맙긴. 우리 서로 의지하고 살자.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본격적으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가족들이 출근하고 등교한 낮 시간을 이용했다. 옷장에서 필요한 옷만 골랐다. 많이 가져갈 수 없었다. 가방 하나에 들어갈 만큼만. 속옷, 외출복 몇 벌, 약, 통장, 신분증.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오래된 사진첩도 꺼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사진, 아들 어릴 적 사진들. 가슴이 아렸지만 가져가기로 했다. 화장대 위에 놓인 돌반지도 챙겼다. 남편이 결혼 기념일에 준 유일한 선물이었다. 이것만 있으면 돼. 말수는 가방을 닫았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73년 인생이 가방 하나에 들어간다는 게 허무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다. 며칠 동안 말수는 냉장고를 채웠다. 반찬도 넉넉히 만들어뒀다. 떠나면서도 가족들이 굶지 않게 하고 싶었다. 평생의 습관이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마지막 날 밤 말수는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내일 아침이면 이 집을 나간다.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무섭기도 했다. 73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여기 남아있으면 진짜 죽을 것 같았다. 마음이 먼저 죽어버릴 것 같았다. 다음 날 새벽 말수는 마지막으로 아침 준비를 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다. 가족들은 평소처럼 나와 밥을 먹고 떠났다. 인사도 없이, 감사 인사도 없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말수는 가방을 들었다. 식탁 위에 쪽지를 하나 남겼다. 밥은 냉장고에 채워뒀다. 반찬도 일주일치는 있다. 나는 잠시 쉬러 간다. 걱정 말아라. 엄마, 말수는 쪽지를 보며 잠시 망설였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어제 들은 며느리 목소리가 떠올랐다. 시어머니 연금 통장 어디 간 거야? 이번 달 카드값 못 내겠잖아. 말수는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아침 햇살이 얼굴을 비췄다. 말수는 문을 천천히 닫았다. 이제 시작이요. 말수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가방은 무겁지 않았다. 발걸음도 가벼웠다. 73년 만에 처음으로 말수는 자기 자신을 위해 걷고 있었다. 박점내 할머니의 집은 낡았지만 따뜻했다. 2층 빌라 1층에 있는 작은 집이었지만 햇살이 잘 들고 화분이 가득했다. 여기가 말순이 방이요. 좁지만 깨끗하지? 점례는 작은 방문을 열어주었다. 싱글 침대 하나와 작은 옷장, 책상이 전부였지만 말순에게는 궁전 같았다. 고마워요, 언니. 진짜 고마워요. 고맙긴. 우리 이제 식구야. 밥은 같이 해먹고 청소도 나눠서 하고. 그렇게 살면 돼. 말수는 가방을 풀며 눈물이 났다. 이렇게 대등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첫날 저녁 두 할머니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점례가 파를 썰고 말순이 된장찌개를 끓였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란히 서서 요리를 하니 즐거웠다. 말순아, 너는 요리 솜씨가 좋구나. 이 찌개 맛 좀 봐라. 에이, 뭐 특별한 거 있나? 그냥 했을 뿐이요. 아니요, 진짜 맛있어. 우리 내일은 뭐 해 먹지? 이런 대화가 말순에게는 너무나 소중했다. 아들네 집에서는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말순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점례가 말했다. 말순아, 나 오늘 복지관 가는데 같이 갈래? 거기 프로그램들이 참 좋더라. 복지관이요? 응, 노래교실도 있고 운동 수업도 있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 심심하지 않아. 말순은 망설였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부담스러웠다. 나는 그런데 안 어울려요. 아니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디 가보니까 다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더라고. 한 번만 가보자. 재미없으면 안 가도 돼. 결국 말순은 점례를 따라 복지관에 갔다. 3층 건물에 여러 교실이 있었다. 복도에서 만난 할머니들이 환하게 인사했다. 점례야, 오랜만이네. 숙자야. 이 사람은 내 친구 말순이요. 반가워요. 오늘 처음 오셨어요? 네, 말순은 어색하게 인사했다. 숙자 할머니는 말순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세요. 여기 사람들 다 좋아요. 우리 같이 노래교실 가요. 노래교실에는 2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다. 선생님은 30대 젊은 여자였다. 자, 오늘은 옛날 가요를 배워볼까요? 다 아시는 노래일 거예요. 피아노 소리에 맞춰 노래가 시작됐다. 말순이 젊었을 때 즐겨 듣던 노래였다. 어느새 말순도 따라 부르고 있었다. 노래를 부르는데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언제 이렇게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봤던가. 집에서는 늘 조용히 숨죽이며 살았는데 수업이 끝나고 할머니들끼리 차를 마셨다. 모두들 자기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작년에 남편 보내고 혼자 살아. 나는 아들네랑 살다가 나왔어. 못 살겠더라고. 말수는 귀를 쫑긋 세웠다. 나와 비슷한 사람이 또 있었다. 며느리가 나를 사람 취급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나왔지. 잘했어. 우리 나이에 눈치 보며 사는 거 아니여. 말수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씩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날 이후로 말수는 복지관에 자주 다녔다.
노래교실뿐 아니라 뜨개질 모임, 글쓰기 수업도 들었다. 글쓰기 수업에서 선생님이 말했다. 오늘은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대해 써보세요. 말수는 펜을 들었다. 무엇을 쓸까 고민하다가 문득 지난 일주일이 떠올랐다. 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73살에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살고 있다. 그렇게 쓰는데 눈물이 났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한 달쯤 지났을까? 복지관에서 노년의 재정관리 세미나가 열렸다. 말수는 점례와 함께 참석했다. 강사는 변호사였다. 어르신들의 재산은 어르신들 것입니다. 자녀라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어요. 연금 착취, 재산 편취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말수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착취당했는지 더 정확히 이해하게 됐다. 동시에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확신도 들었다. 세미나가 끝난 뒤 말수는 점례에게 말했다. 언니, 나 제대로 살고 싶어. 더 이상 숨어서 살고 싶지 않아. 그래, 그래야지. 우리 떳떳하게 살자. 그날 저녁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시골집이 팔렸다는 소식이었다. 어르신 집이 팔렸습니다. 9,500만 원에 계약됐어요. 말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다. 이 돈으로 이제는 남 아니라 나를 위해 쓰자.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노을을 천천히 본 적이 있었던가. 점례가 방문을 두드렸다. 말수나 저녁 먹자. 오늘 내가 김치찌개 끓였어. 응, 간다. 말수는 일어서며 작게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세상아. 나한테 이런 기회를 줘서. 말순이 집을 나간 지 한 달하고도 보름이 지났다. 말수는 이제 복지관에서 누구보다 밝게 웃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날도 말수는 노래교실을 마치고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런데 복지관 입구에서 낯익은 사람들이 보였다. 아들 재현이와 며느리 미경이었다. 말순의 발걸음이 멈췄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들은 수척해 보였고 며느리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어머니, 재현이 말순을 발견하고 달려왔다. 말순은 자리에 서서 그들을 바라봤다. 엄마가 어디 계신 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며느리 미경도 눈물을 훔치며 다가왔다. 어머니, 걱정 엄청 했어요. 왜 말도 없이 나가신 거예요? 말순은 조용히 말했다. 걱정은 무슨. 쪽지 남겨뒀잖니? 밥도 해놓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 달 넘게 연락도 안 되고 우리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했어요.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담담했다. 여기 사무실로 가자. 복도에서 이러면 사람들 구경거리 된다. 세 사람은 복지관 상담실로 들어갔다. 다행히 비어 있었다. 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말수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니? 저희가 어머니를 소홀히 대한 건 인정해요.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소홀히? 그게 다냐?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너희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던 거 다 알아. 내 연금 가져가려던 것도 알고. 나는 너희한테 가족이 아니라 그냥 돈이었어. 노동력이었어. 며느리 미경이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건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무슨 나를 위해서요? 솔직히 말해봐. 너희가 편하려고 그랬잖아. 재현이 무릎을 꿇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가 없으니까 집이 집 같지가 않아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준호도 할머니 찾고 어머니 다시 돌아오세요. 제발요. 며느리도 울먹였다. 하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엄마, 나는 이제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친구들도 생겼고, 노래도 배우고, 글쓰기도 배워. 73년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있단다. 말수는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다.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란다. 이제 우리 각자 인생을 살자. 재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어머니는 다시는 안 돌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여기가 좋아. 여기서 사람들이 나를 윤말순으로 봐줘.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며느리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어머니 요양원 보내려던 건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말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미경아, 용서는 한다. 근데 너희가 진짜 반성하는지는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로 보여줘야 한다. 재현이 물었다. 엄마, 그럼 연락은 할 수 있는 거죠? 가끔 뵈러 와도 되고요? 말수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연락해도 좋아. 근데 돈 얘기는 하지 마. 내 연금은 내가 쓸 거고 너희는 너희 힘으로 살아야 한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재현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말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여전히 아들은 소중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들을 위해 나를 희생하지 않을 것이다.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이제는 나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복도에서 할머니들이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말순 씨 뜨개질 수업 시작해요.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불렀다.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가봐야겠다. 수업 시간이요. 엄마, 다음 주에 연락해라. 이제 가봐. 말수는 재현과 미경을 남겨두고 상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데 발걸음이 가벼웠다. 뜨개질 교실로 들어가며 점례가 손을 흔들었다. 말순아, 여기 앉아. 말수는 점례 옆에 앉으며 미소 지었다. 오늘은 뭐 만들어? 손주 목도리. 너도 하나 만들어 봐. 나는 손주 줄 거 없는데? 그럼 너 목도리 만들어. 내가 내 거 만드는 거요. 말수는 웃음이 났다. 그래,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뭔가를 만드는 거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다. 말수는 작게 중얼거렸다. 73살도 새 출발할 때구나.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빠른 때요. 그날 밤 말수는 일기를 썼다. 복지관 글쓰기 수업에서 배운 대로. 오늘 아들이 찾아왔다. 울면서 돌아오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처음으로 내 인생을 내가 선택했다. 무섭지만 행복하다. 이제 시작이다. 말수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73세 윤말순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죠. 나이는 숫자일 뿐 우리의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신만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은빛 인생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은빛 인생극장은 매주 어르신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